네, 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네 가구당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상황이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들의 에티켓, 이건 이제 패티켓이라고 하죠. 이 패티켓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패티켓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패티켓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잠시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좀 거친 표현 같기도 한데 개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냥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개통령 이런 말 쓰겠습니다. 반려인들이 원조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분, 이웅종 연암대 교수, 그리고 또 한 분 주말마다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가족분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이삭 애견훈련소의 이찬종 소장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야, 반려동물 가족인 두 분이 BTS래요. 저만 몰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걸 좀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족들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반려동물 문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예. 네, 실질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만큼의 동물의 복지나 예. 여기에 따른 패티켓 문화, 에티켓 문화들이 굉장히 지금 초보 걸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니 뭡니까 반려동물 스케일링 하는데 몇십만 원씩 주고 하던데 동물 복지가 그래도 부족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 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 남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아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예. 다른 반려동물까지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문화 형성은 아직 조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문화 얘기는 조금 뒤에서 더 해보기로 하고요. 요즘 방송 뉴스에서 개한테 물렸다고 분쟁하는 일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게 어느 쪽을 탓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반려견에 이제 물리는 개물림 사고는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은 사실상 물 수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예. 내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내가 교육을 하고 예. 어떤 패티켓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개물림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비반려인 분들도 반려견을 어떤 자극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예. 좀 서로 예의 있게 지켜준다 그러면 개물림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예. 그것이 어떠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로지 예. 자기 자신의 자기 반려견들만 생각을 하고 우쭈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버릇이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주위에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산책 나와서 하는 말들이 꼭 있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안 무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개라는 말을 써서 안 되는데 저 반려 가족이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줄 없이 그냥 풀어놓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문화 산책인가? 산책 문화인가? 보통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예. 야외로 바깥으로 나가서 같이 놀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예. 이 산책을 시켜주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올바른 산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산책을 시켜줄 것인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은 현재 도심 속의 산책이거든요. 예. 이 도심 속의 산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환경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짖음과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르게 케어하는 옆에 따라다니고 보호자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산책 문화를 만들어줬을 때 예.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줄을 놓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니도줄을 길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바르게 걸었을 때 보호자와 우리 반려견이 안전한 걸음걸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대표님, 2월 11일부터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목줄, 가슴줄 2m 정도 길이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2m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많이 이제 2m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반려견들한테 산책을 할 때 자율성을 좀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어떻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시선이 각각 이제 다른 쪽에서 시선을 보기 때문에 뭐 길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반려인 분들은 2m라는 자체는 너무 길고 그러면 반려인들은 2m는 너무 짧다. 이런 식의 어떠한 서로 온도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지금 여기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예. 올바른 산책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 예. 올바른 산책이라는 그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그 반려견하고 산책시키는 보호자님하고 예. 정확한 어떤 규칙과 예의를 지켜가면서 산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아이 반려견들을 예.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긴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반려견들한테 뭔가 우선 주도권을 주고 반려견들의 입장에서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어떤 비반려인 보호자님들하고 어떤 예. 트러블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런 걸 만들 때 두 분이 전문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최대한 많이 배려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이런 걸 법을 만드는 분들이 2m가 좋습니까? 3m가 좋습니까? 이런 자문을 구하지는 않던가요? 네, 뭐 실질적으로 이런 미리 법으로 만들 때는 그 예.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가지고서 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죠. 법으로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시행을 했을 때 예. 문제점, 장단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 이런 법으로 만들면 좋지 예. 않을까. 아. 항상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게 없었군요. 예. 교수님 옛날에 아주 있던 무서운 병인데 광견병. 네. 지금도 그 병이 있나요? 철원이나 뭐 저 그런 쪽에서 이제 야생동물에서 이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개에게 나타나는 광견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없다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겁을 냈는데 자, 이런 사고 예방 차원에서 모든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죠?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입마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제 예. 법으로 정해진 견종 같은 경우 산책이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보통 요즘 이제 물림 사고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들의 공격성이 있거나 하는 것은 보호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예. 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입마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하기 이전에 보호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개가 밖에 나갔을 때, 산책을 예. 할 때, 예. 다른 개를 물었던 경험이라든지 예.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지짐이나 통제불능 있는 아이들은 꼭 맹견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 예. 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 크든 적든 관계없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성향의 아이라고 하면 스스로 예. 입마개를 착용을 해서 예.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많은 반려인 분들이 공격성이나 맹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개는 무조건 예.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 이런 것들 뭐 사전 교육도 통해보고 예. 그다음에 개들 잘 관리를 통해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키워보면 주인이 제일 잘 알죠. 네. 물론 이제 한 번도 물지 않은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불독이 제일 무서운 그 도구로 알고 있는데 맹견이 많죠. 맹견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따지는 5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8종까지 있는데 아하.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맹견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예. 도사견이라든가 도사견.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플테리어. 아. 피플테리어에서 어떤 투견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맹견으로 많이 등록돼 있고요. 뭐 스탠포드셔라든가 불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지금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맹견이라는 거를 딱 이게 공격성이 너무 강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도 예. 그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맹견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가 기준이
또 우리가 봤을 때 반려인들이 우리 아이가 공격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예.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 어떤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면 예. 우리 아이가 내가 좀 더 관리하는 입장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와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사회성이라는 거를 잘 키워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맹견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반려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우리 강아지 안 물어요. 예, 예. 근데 반려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또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 물어요. 아, 진짜 안 문다 이거예요. 사회성. 그러니까 완전히 100% 안 문다라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바로는 예. 물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인 게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제 반려견은 이제 문다. 예. 라고 지적을 했고, 예. 그리고 무슨 개물림 사고가 나타나면 지금처럼 뭐 법을 바꿔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슈가 그때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는 이게 이제 산업동물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견 쪽에서는 이 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려견 쪽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좀 넘어가서 관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예. 이왕이면은 그 산업동물 이게 축산에서 반려견들도 좀 빼주고 그리고 개 식용 이 법도 좀 개정을 해서 그런 반려견들이 좀 더 한층 더 좀 예. 격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인간에게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반려견도 그렇군요. 혹시 두 분은 한 번도 안 물려봤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문가라고 그래서 안 물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하.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격성 있는 애에 대한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네, 그런데 아.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이 전문가죠, 훈련사잖아요. 근데 사나운 개를 만나면 예. 많은 그 어떻게 얘를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물릴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그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저희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뭐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때 보면 우리도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정말 그 개통령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통령이 물렸다면 저 속된 말로 쪽팔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도 물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물리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도 예. 이제 사나운 아이들을 만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예비 동작을 하는 아이들 만났을 때는 예. 어떠한 동작을 취하거나 방어하지 마시고 예. 차분하게 기다려주게 되면 걔도 한 템포 쉬면 그 으르렁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예, 서로 예,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기다려주고 개선할 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들 하시던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반려인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으르렁 됐다라는 것이 네.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었다. 그 자체가. 예, 으르렁 했다라는 으르렁. 거는 언제든지 이제 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보호자님들은 예. 으르렁거린 거와 내가 물렸다라는 거를 완전히 구분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으르렁된 거는 이거를 사람을 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분을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 두 분은 반려견 편에서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 쪽에 이렇게 교육을 주로 위주로 말씀을 하셔서 아주 참 좋습니다. 네네. 이제 선진국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증제 프로그램 이런 걸 이수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작 도입 단계이거든요. 아. 지금 이제 저희도 우리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그래가지고 KCMC라는 한국에 매너 있는 시민견, 그다음에 KCMC 책임감 있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예.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산책문화, 바로 올바른 산책문화부터 지켜나가는. 그래서 패티켓 에티켓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은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형성이 됐을 때 매너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이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CGC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일은 동물 복지 국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증 프로그램에서 보호자의 패티켓 에티켓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문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는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캠페인과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는 시점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KCMC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증, 그 면허제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이제 녹색면허 같은 거 이런 거 줬잖아요. 무사고 면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 내가 반려견을 입양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내가 사회성이라든가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쳤다라는 어떠한 인증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녹색 면허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증제 뭐 이러면은 내가 왜 반려인으로서 왜 인증을 왜 받아야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반려견을 입양하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보호자 마음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좀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중에 바른 산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평소에 질문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분이 어느 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좀 편안하게. 전에는 우리가 애완견이라는 말을 저도 자꾸 애완견이 이게 튀어나오려고 해서 지금 막 가라앉히는데 반려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입에 익었는데 이제 시청에 중요한 분이 오셔서 저와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분도 애완견, 저도 애완견. PD가 NG를 냈어요. 애완견이라는 말 쓰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반려견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요. 처음에는 개, 애완견, 애견, 반려견 이렇게 왔는데요. 그 애완견이라는 말을 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완자가 완구할 때 그 장난감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게 장난감이고 어떤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쓰고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존중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반려견 컴패니언 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 아이들을 내가 입양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라는 걸 써야 되고 반려견 자체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10년이나 됐는데 저는 옛날 세상에 살고 있었네요. 이제 제가 갈비집에 갔는데 옆좌석에 손님이 반려견을 옆에다 앉혀놓고 갈비를 둘이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 불쾌했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좀 불쾌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직은 우리가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공간 영역에서 접하느냐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어떠한 식당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반려인이라고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곳과 함께 가지 못하는 공간 영역에서는 구분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매너를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도요? 저는 뭐 이 꿈이죠.
뭐 미래 그 희망이 있다면 반려견들이 어디서든 사람이 사는 공간이면 못 가는 공간이 없도록 네. 출입이 자유롭게 예. 만들어진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미래로 이렇게 하나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질문. 이건 잘못되면 이제 편집을 하겠는데 제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에서 사장님이 자꾸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결제 받으러 가면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과 좀 편한 사이라서 사장님 출근할 때 이 반려견 좀 데리고 오지 마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개만한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상당히 불편한 그 관계를 갖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지적한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거는 서로들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반려견을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거고요. 비반려인 분들도 분명히 어떤 그 강아지 말씀하신 거에 반려견에 대해서 개만한 인간이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비반려인 분들은 어떤 비교된다라는 그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죠. 느끼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인 게 외국보다는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반려인을 키우시는 분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와 그리고 비반려인의 그런 어떤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보다는 되게 불쾌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뒤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답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네. 꼭 웃고 싶었어요. 다른 얘기하기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일상 속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의존도가 사람에게 내가 고민거리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의존도가 이제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반려견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 좋은 모습을 보지 않을까. 자, 여기 오시면서 이제 시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네네. KCMC 문화원에서 이제 무슨 캠페인을 하면서 관련된 업무 협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KCMC 문화원에서 전국의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 일화는 지금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들 많잖아요. 도심 속에서 자라는 우리 반려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사실. 힘들어하는 것은 올바른 예절 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산책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패티켓, 에티켓 교육을 시켜보자는 그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가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해서 동물 복지와 반려 문화를 올바르게 알려보는 그런 역할을 울산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분이 형제지간이랍니다. 안 닮으셨어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끝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제 그 반려견 가족들은 다 아세요. 두 분이 형제. 저만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형제간에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같이 이렇게 죽이 맞아서 하시는지 참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뭐 제가 먼저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훈련사라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됐는데 제가 이 훈련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면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다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선구자네요. 네, 그렇죠. 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직업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강아지 교육이라는 이 트렌드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기술적인 거 나중에 시대가 좀 더 흐르면 정말 좋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먼저 시작했다가 우리 제가 바빠지다 보니까 우리 동생을 불렀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해보자. 그다음에 이쪽 문화를 한번 만드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의지가 됐었고 제가 또 외국이나 또 다른 데 많이 가다 보면 이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당시였었거든요. 예, 예. 굉장히 큰 또 의지가 됐던 것이 지금 이렇게 네. 이쪽 분야로 진출하게 됐고 네. 동생이 지금은 저보다 더 유명해지는. 예, 예. 예, 형님은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요. 예. 반려견에 대해서 사랑이요. 남달랐어요. 음흠. 항상 그 계집에서 잘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 반려견이라는 정도로. 그 자체를 엄청 좋아했었고 예. 저는 반려견이라는 자체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항상 집에서 있으면서 그냥 같이 자랐던 예.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훈련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해가지고 과연 내가 미래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형님이 이게 반드시 이것이 반려견 쪽의 시장은 커질 거고 직업군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이제 허락을 했죠. 네, 네. 아, 참 두 분 형제 이런 행보 참 좋습니다. 성원하겠고요. 이제 반려인들이 존경하는 두 분이시니까 반려 문화를 격상시킬 수 있게 조금 위험 있게 그렇게 한 말씀씩 한 30초 정도만 반려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죠. 네. 저희가 KCMC 문화원이라고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책임감 있는 보호자, 매너 있는 시민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이제 도약하는 단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반려견들 정말 사랑한다면 보호자 스스로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려견을 키운다라는 것은 제가 선택을 해서 키웠다라는 거죠. 비반려인들한테 어떤 반려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아이 내가 책임을 지고 입양을 한 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반려견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다른 포기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원조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분 이웅종 연암대 교수, 또 주말마다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반려동물 가족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이삭 애견훈련소 이찬종 소장,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